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군산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시립예술단 운영개정 조례안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일산시청에서 민선 8기 제5차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2036년 하계올림픽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저출산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단체장 인사 윤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안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오늘 11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시의회에서 재가결된 시립예술단 조례안. 군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이 조례를 전원 찬성으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미 의결한 조례에 대해 시가 제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시가 제의를 요구하고 나선 데는 시의회가 징계와 복무기준 등을 강화한 조례 개정안 때문, 이 조례안이 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동법 제96조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 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유연성 문제에도 의회에서 다시 통과한 이유는 시립예술단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비춰집니다. 의회는 일부 단원들이 겸직금지 의무와 복무 규정을 위반하는 등 파행적 운영에도 시정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태관리 부실 문제, 과도한 위부 활동과 겸직금지 의무 등 예술단 운영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와 예술단의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17일 이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이 조례는 입법 예고 없이 시의회에서 의결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처음으로 법적 심판대에 오른 시립예술단 조례안.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제도전에 나섰지만 예타에 선정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군산시는 최근 수중고고학 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없고 정부의 세수 부족이 극심해지면서 기재부가 예타 대상으로 선정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선유도 앞바다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고려청자와 분청사기 등 유물 90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익산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8,058명입니다. 한 달 전보다 171명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것은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전출자는 3,814명이었지만 전입자는 3,899명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시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대체적으로 적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발표한 올해 익산시 노동 동향을 보면 익산 지역 상용직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304만 원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5만 원의 85% 수준입니다. 또 전북 평균인 316만 원보다 적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가 338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군산이 322만 원, 완주가 314만 원, 정읍이 305만 원 순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달 29일 노사 민정 토론회를 갖고 노동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집단 휴학에 나선 전북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서가 승인됐습니다. 전북대는 최근 휴학 의사를 밝혔던 의대생 735명의 휴학 신청을 최대 2학기까지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각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휴학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겁니다. 원광대도 휴학 승인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집단 유급은 피하게 됐습니다. 도내 사업체 근로자는 식료품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기준 사업체 근로자 현황을 보면 전북은 59만 3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4천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식료품 분야가 2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자동차 분야 2만여 명, 화학 분야 9천여 명 순입니다. 전북도가 겨울철 공기질 개선과 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전북도는 9개 부서, 시군, 전북지방환경청과 협력해 수송, 생활, 산업 등의 분야에서 15개 중점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내 53개 174km 도로를 집중 관리하고 영농 폐기물 잔재물의 수거 처리 강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중점 관리합니다. 또 지하 충전 시설의 지상 이전과 소규모 세탁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사업도 지원합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전북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는 오늘 전주 고사동 오거리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 실시간으로 모금 현황을 알리게 됩니다. 모금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며 목표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16억 1천만 원입니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오늘 익산시청에 모여 민선 8기 제5차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은 2036년 하계올림픽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저출산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단체장 인사에 있어 윤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전북 현안으로 떠오른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은 익산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올림픽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서울과의 경쟁을 고려해 충청권과 광주 전남권, 대구 등이 참여한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1월 6일부터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은 연말부터 올림픽 유치기원 캠페인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2036년 하계올림픽에 다시금 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모두 힘을 모아주셔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추가 현안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도내 14개 시군은 남원이 아상과 예산을 따돌리고 경찰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전북이 올 3분기 합계 출산율 0.79명으로 전국 하위권을 기록한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공조하자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가족결합 희망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와 관내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과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우리 전북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군 협의회장으로서 이러한 협치의 가치를 깊이 새겨 이런 가운데 도내 14개 시군은 전북자치도에 부단체장 인사방식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 만큼 윤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번제란 한 번은 광역자치단체가 부단체장을 임명하면 다음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군에서는 그 부단체장 직급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국장들 사실은 관리가 됩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번제 문제는 이 부분은 저 앞으로도 좀 의논을 같이 좀 해 나가 보시죠. 뭐 이거는 저도 같이 우리 시장 군수님들하고 열린 마음으로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계 올림픽과 경찰학교 유치, 저출산 문제 등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 산적한 현안들이 공동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검찰이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 법정에선 서거석 도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서교육감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며 장기간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규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시의회 A 의원이 공무원에게 막말과 고성을 지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A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렀습니다. A 의원은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한 뒤 자신을 2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했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공무원이 2시간 넘게 연락이 두절되고 관련 서류는 중요한 사안이라 긴급히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야외 미사가 앞으로는 새만금이 아닌 전주에서 열립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재단은 오늘 도청 앞에서 미사를 열고 새만금의 오염 상황에서도 정부가 산업단지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단 확장보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수 유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재단은 지난 7월부터 해창갯벌에서 진행한 월요 미사를 전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운영된 특별 영치 기간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420대를 영치했습니다. 익산시는 차량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이 장착된 단속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 운전자가 납부를 거부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어청도 해상에서 불법 그물로 멸치를 잡은 중국 어선 2척이 납포됐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제 오전 7시 50분쯤 군산 옥도면 어청도 서방 67해리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날 납포한 중국 어선들은 지난달 30일 우리나라 수역에 들어와 불법 그물로 멸치 3,500kg을 포획하고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납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각 1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다문화 혼인 비율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혼인 5,483건 가운데 다문화 혼인은 671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2%, 128건 늘어난 겁니다. 또 내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비율은 9.8%입니다. 지난해 군산의 이혼 건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외국인과의 이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 이혼 건수는 583건으로 전년보다 11건 줄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의 이혼은 2022년 43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군산의 여성 출산 연령은 33살로 전국 평균 33.6살보다 낮았습니다.
도내 수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10월 무역 동향을 보면 도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 감소한 4억 9,200만 달러입니다. 반면 수입은 16%가 증가한 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수출 감소는 자동차와 농기계 등의 미국 시장 수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의회가 내년도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40% 넘게 삭감하자 문화예술인들이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해놨습니다. 전북 지역 문화예술인 7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진흥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재단 예산을 크게 줄일 경우 전북 예술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의회의 사과와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예산 삭감을 주도한 박용근, 장영국 의원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현재까지 도내 문화예술인 510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는 회계공시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최근 민간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타임오프를 정부가 나서서 감독하겠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노조 하부 조직까지 회계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노조를 함부로 돈을 쓰는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 노조 활동을 위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일 오후 7시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동전주 나들목 인근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승용차가 옆 차로에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3대가 연달아 추돌하고 한 대는 갓길로 튕겨나가 전복되면서 탑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30분 뒤 같은 지점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충돌하는 2차 사고까지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역 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 인력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건축물 인허가와 착공, 사용 승인 과정에서 구조 설계 기준, 화재 안전 규정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또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여부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 올해 10대 뉴스를 꼽았습니다. 익산시가 누리집을 통해 14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1,488명이 참여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통한 대규모 공원 조성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10대 뉴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다이로움 2조 원 돌파와 신청사 시대 개막, 왕궁축산단지 자연환경 복원사업, 익산 도시브랜드 그레이트 익산, 국가예산 첫 1조 원 시대 개막, 통합원광대 글로컬대학 선정 등이 꼽혔습니다. 익산시 신청사와 중앙동 근대역사관 일대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오늘부터 점등됐습니다. 익산시는 신청사 1층에 3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 점등했습니다. 이 트리는 내년 2월까지 유지됩니다. 또 중앙동 근대역사관 일대에는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12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운영됩니다. 익산의 5개 시립도서관이 이달 한 달간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메리 북스마스를 주제로 영등, 부송, 유천, 금마, 황 등 시립도서관에서 크리스마스 장식품 만들기와 가족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등이 진행됩니다. 또 블라인드북 대출 이벤트와 겨울나라 마술사, 캐럴 스토리텔링 콘서트 등도 마련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취약계층에게 겨울 이불을 지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추운 겨울 소외계층을 위해 4천만 원 상당의 겨울 이불을 군산시에 전달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연무진 공장장은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산조선소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영양제 전달 등 올해 1억 2,5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식품진흥원의 식품실무교육 수료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진흥원에 따르면 식품 실무 교육은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재직자 931명, 예비 취업자 1,121명 등 모두 2,052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또 현장 실습 프로그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917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식품진흥원이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5급 이장협의회가 행정복지센터에 희망나눔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5급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미성동에서는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미성사랑 김장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정성 들여 담근 김장김치 230박스를 직접 저소득 가정에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